2019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산재가 사고, 질병, 출퇴근제해로 나뉘거든요.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료가 올라가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근로자분들이 직업병이나 출퇴근제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직업병이랑 출퇴근제해는 그 부담이 나라로 바뀌었어요. 나라로. 회사는 그냥 뭐 부담지는 게 없어요. 행정적인 서류가 날라온다든지 대책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든지 요건 있는데 가장 중요했던 그 비용 부담을 나라에서 지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뭐 이런 걸 사왔어요. 아이 참. 버카로 생각하기 괜찮습니다. 아 버카. 우선, 네. 우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무법인 안정의 문성근이라는 노무사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까 눈 딱 떠보니 지금 안정이라는 노무법인에서 대표 노무사로 4년째 활동하고 있네요.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업무는 은퇴한 시니어분들의 노인성 질환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직업병으로 입증하고 국가로부터 합당한 보상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라는 책을 써서 이제 뇌졸중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챙겨야 할 정보들에 대해 집필한 게 있고요. 또 제가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다른 공인노무사분들이 산재보상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주시면 제가 답변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라고 하면 어떤 직업인가요? 노무사 하면은 항상 뭐 들리는 말이 이제 농사짓냐란 말 나와요.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노무사예요 이러면은 뭐 농사한다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도 최근에는 노무사 노무진 통해서 저희 직업이 좀 알려져가지고 조금 기쁩니다. 이제 노무사는 한 40개 정도의 법률에 대해서 법적 대리를 이제 할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 산재 업무라든지 아니면은 기업의 급여 대행, 4대 보험 대행, 뭐 노동청에 대한 그런 사건, 노동위원회 사건, 뭐 여러 개가 많아요. 그거 외에도 뭐 저기 40개니까 이제 기억도 안 나네요. 아무튼 그 중에서 제가 하는 거는 산재보상 업무입니다. 산재보상에 대해서 입증하고 이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데 보상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산정을 잘 해야 돼요.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재하면 네. 좀 회사에 피해갈까 신청 안 하시려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문제 많죠. 그런 네.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재가 사고, 질병, 출퇴근제해로 나뉘거든요.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료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회사가 매달 내는 근로자분들의 산재보험료가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도 뭐 어떤 한 건 청구했다고 해서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기간이랑 그 기간 동안 받아낸 산재보험급여 액수 뭐 이런 거 막 뭐 고려해가지고 보험료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근로자분들이 직업병이나 출퇴근제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2019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제 직업병이랑 출퇴근제해는 그 부담이 나라로 바뀌었어요. 나라로. 회사는 그냥 뭐 부담지는 게 없어요. 행정적인 서류가 날라온다든지 대책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든지 요건 있는데 가장 중요했던 그 비용 부담을 나라에서 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답답하니까 또 한 잔만 더 찌끄릴게요. 네.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사업하시는 그 사업주분들의 연령이 적게는 40대, 많게는 70대, 80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산재는 재앙이에요, 재앙. 사고든 직업병이든 뭐든 산재보험료가 올라가거나 피해가 이제 발생하니까 청구했다고 하면은 그냥 막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직업병이나 이런 건 피해가 없다. 그래서 많이 신청하셔야 되고 근로자분께서 여태까지 했던 노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 헌신에 대한 보상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 음식들 버카로 사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 말을 안 했으면 더 좋았을까요? 노무사님은 아는 게 힘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방금 체할 뻔했는데 우리 일은 모르는 게 약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산재라는 거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공기업에다가 신청하는 거거든요. 딱 신청한 것만 나와요. 반대로 말하면 신청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10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10개를 찾아서 신청해서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10개 중에 5개만 이제 신청하고 입증했다 그러면 나머지 5개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신청주의라고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약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근로자분들 이제 100이면 100, 근로복지공단이 항상 근로자 편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그렇진 않아요. 이 보험급여를 받아야 할 분들인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못 받는 분도 계시고 보험급여를 받지 말아야 할 분인데 받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들은 그 실제 사례인데 다쳤어요. 개인 생활 하시다가. 근데 이제 업무상 사고로 산재를 신청을 했고 승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분은 부정수급이기 때문에 받으신 돈의 2배, 최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토해내야 돼요. 이분이 제가 듣기로는 한 1,000만 원 받았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2,000만 원 토해내야 되는 거고, 이전에 제가 했던 사례도 기억이 나는데 이분은 보험급여를 받아야 할 분인데 못 받은 분도 있었어요.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에는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순환근무를 해요. 그러면은 산재보상을 담당하는 담당자분이 다른 데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있던 분이 산재보상 담당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막 바뀌는데 근로복지공단에는 이제 업무를 조금 잘 처리하기 위해 규칙이나 지침들이 있어요. 이건 좀 제가 생각하니까 열받아서 좀 한잔 할게요. 이 새로운 담당자분들이 이 규칙이나 지침을 항상 매번 학습하고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이 본인들의 지침과 규칙인데 모를 때가 있어요. 오히려 이 대리인들이 이거는 이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요건 요렇게 돼요. 이렇게 알려드리는 때가 있어서 항상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편이지 않다. 이분은 실제로 받아야 할 돈이 3,0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못 받았다가 행정심판 통해서 저희가 받아냈습니다. 행정심판이 뭐예요? 이제 행정심판은 이의제기 하는 거예요. 나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판단해 주쇼 하면서 이제 상급기관이 고용노동부나 어디 다른 데다가 신청하는 겁니다. 요거 하고도 마음에 안 들면 이제 행정소송까지도, 법원의 소송까지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모르는 게 약일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시니어분들이 보답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 과거에 헌신을 함으로써 이제 노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로 의뢰를 주시는 분들이 옛날에 이제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블루칼라에 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시는 걸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들이 이제 6.25 전쟁이 생기고 나서 전쟁에 직접 참여를 했던 1세대 분들이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자녀 2세대 분들이거든요. 보통 이제 사시는 삶을 보면은 조금 이제 좀 열악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과거에 했던 그런 헌신에 대해서 보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슬로건이 있는데요. 이제 과거의 열정을 내일의 안정으로 라는 슬로건으로 그분들이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업무 신념입니다. 이 채널에 대해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들어요. 저 혼자 막 산재 이야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혼자 막 하는 게 아니라 소통을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도 궁금하신 거나 사연 같은 걸 좀 올려주시면 요거를 좀 컨텐츠화해서 내용을 조금 전달해드리고 같이 공감도 하고 욕할 건 욕하고 막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다들 가시네요. 퇴근 시간이네. 저희도 이제 가시죠. 예, 가시죠. 고생했습니다, 피디님. 요거 남은 거는 제가 하나 더 마실게요. 피디님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요? 대본에 있는 것만 해주십시오.